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수업입니다. 오늘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23쪽입니다. 교과서는 23쪽이고 학습지는 13쪽을 펼쳐주세요. 네, 교과서는 23쪽, 학습지는 13쪽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우리 한번 앞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다시 시간을 흘러서 선사시대로 돌아갈 겁니다. 대신에 분야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우리 정치사 중심으로 역사의 흐름을 봤다면 우리는 오늘은 사회, 사상, 문화 측면에서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발해까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전 영상에서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그 주제, 단원이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통일신라시대와 발해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관련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풀어봤을까요? 자, 첫 번째 질문. 신문왕은 태학을 설립해 유학적 인재를 육성했다. 신문왕의 업적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신문왕은 태학을 설립했나요? 신문왕은요, 태학이 아니라 국학을 설립했습니다. 국학을 설립했어요. 정답은 X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태학을 설립한 인물은 누구였죠, 여러분들? 우리 배운 사람입니다. 삼국시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세 번째 힌트는 고구려입니다. 누구죠? 그쵸, 바로 소수림 왕이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물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X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겠네요. 신문하고 관련된 것 중 하나가 바로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게 있거든요. 노급을 폐지하고 무엇을 줬다? 수조건만 인정하는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 왕은 태학을 설립해 유학적 인재를 육성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도 X죠, 여러분들. 같은 문제죠. 역사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시문에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했다 이런 문제를 나와 있고 밑줄 치는 왕을 물어요. 이 왕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은 1번 태학을 설립했다, 2번 국학을 설립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OX 퀴즈도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좋아요. 신라는 노동력 증발과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 이런 목적으로 촐락문서를 작성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이거 사료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파악해봤었죠. 교과서는 그림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사람이 펼치고 쓰고 있는 그림, 그걸 통해서 파악해본 겁니다. 3번. 발해의 중앙통치기구는 삼성육부로서 명칭과 운영에서 독자적인 특징을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감이죠, 여러분들. 발해는 삼성육부라는 제도를 활용했는데 이게 원래 메이드 인 어디였어? 메이드 인 어디 나라 거였어요? 메이드 인 당나라였죠. 중국 거였어요. 중국 거를 받아들이긴 했으나 주체적으로 수용했다 했어요. 발해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활용했다 했어요. 명칭은 달랐어요. 중국은 당나라의 삼성이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이었다면 발해는 중대성, 정당성, 선조성, 명칭이 달랐고요. 그 다음에 운영도 달랐어요. 당나라의 육부는요, 상서성 아래에 6개의 부서가 있었다면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요, 정당성 아래에 좌사정과 우사정을 두고 좌사정 아래에 3개, 우사정 아래에 3개를 둬서 육부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달랐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하고 한능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수능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모둠이 발표할 주제가 통일신라의 통치체제 정비랍니다. 통치체제 정비. 첫 번째,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했다. 기억나나요? 우리 학습지사로는 진골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언급했었죠. 2번, 국학을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골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뉴 페이스를 기른다라고 설명했었죠.
자, 이건 그와 관련한 걸 찾아볼까요? 1번 훈민정음 반포였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누구죠? 조선시대의 세종이죠. 자, 세종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신라죠. 근데 이건 조선시대. 벌써 시대부터 안 맞죠, 여러분들? 자, 2번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우리 이거 지겹도록 했어요. 누구 왕이에요? 누구? 장수왕이죠. 나라는 고구려죠. 신라와 고구려 시기가 안 맞죠. 3번 수원화성을 건설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정조입니다. 정조. 조선시대 정조입니다. 4번 궁극기무처 설치했다. 이건 여러분들 조선 말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개화 정책으로서 가보개혁식, 가보개혁식이고 당시 왕은 고종입니다. 조선 고종. 그래서 5번 전국을 구주오소경 체제로 편성하였다. 영토가 확장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개 주를 두고 5개 소경을 설치했다는 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화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을 묻고 있네요. 왕을 묻고 있네요. 왕이 분노했던 표정을 대문에게 말하고 있다. 첫 번째 힌트. 2번 흑수말갈이 몰래 당에 조공하였으니 정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흑수말갈 정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왕은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왕은 누구냐? 따라서 왕은 누구냐? 바로 발해의 무왕이다. 발해의 무왕이다. 발해의 무왕. 자 그래서 1번 장문유를 보내 등주를 공격하였다. 자 1번 맞죠? 이런 등주가 돼 있는데 선생님은 수업 때 산둥만두를 했어요. 산둥만두를 했죠. 이 산둥만두 중에서도 정확히는 여러분 정확히는 여기에 등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등주. 산둥만두 안에 등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정확히 등주라는 지역을 장문유가 공격을 했습니다. 산둥만두 안에 등주라는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구사당 십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이걸 완성한 건 여러분들 신문왕식입니다. 신문왕식에 완성을 하고 3번 사비로 천도했다. 사비로 천도한 사람은 백제의 성왕식입니다. 백제의 성왕식이 4번 지방관을 감찰하러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외사정을 파견한 사람은요 신라의 문무왕이다. 문무왕. 5번 고구려 유민을 모아 동무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발해의 대조영이죠. 발해의 대조영 또는 고왕이랍니다. 고왕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전 영상에서 수업에서 영토 확장 문제, 진골 귀족 문제 그리고 고구려 백제 유민 문제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도 설명했죠. 그 시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어느 왕 때? 대체적으로 신문왕이라 했어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내용 전부가 신문왕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신문왕 시기고 그 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외사정을 파견했을 때는 문무왕 시기입니다. 외사정은 문무왕 시기고 여기 보면 보다시피 노급과 국학 설립한 것은 신문왕 시기예요. 신문왕 시기. 노국과 국학은 신문왕과 관련된다라는 거예요. 자, 플러스 하나 더하면요, 여러분들 무왕과 발해의 무왕과 문왕의 본명이 있어요. 본명이 무왕의 본명은 대무예입니다. 무왕의 본명은 대무예입니다. 대무예. 반면 문왕은 대문예입니다. 대문예고 서로 형제관계, 형제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도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배울 거면 생각. 그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가를 파악해 볼 거고 두 번째로는 초기 국가들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볼 거고 마지막으로 삼국시대와 남북국 시대에 대한 종교를 파악해 볼 건데 그 중에서도 불교와 유교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다시 선사시대로 갑니다. 선사시대로 가서 초기국가, 고대국가, 남북시대 흐름에 따라서 볼 겁니다. 뭘 볼 거냐? 바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 문화를 볼 겁니다. 자, 그 생각에 대한 여러분 고민거리겠어요. 고민거리. 선사시대 고민거리 뭐냐?
생존, 서바이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생존이에요. 그리고 초기 국가부터는 쭉 왕권 강화가 핵심 고민거리예요. 자, 이 생존하고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냐? 다양한 사상적인 방법, 예술적인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선사시대는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립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 메타를 활용하면서 생존하고자 해갔고요. 초기 국가에서는 하늘을 활용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고대 국가 시절에는 불교와 유교라는 좀 더 고등적인 종교를 활용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죠. 나와라. 됐다. 하게 되죠. 그냥 이 불교가 고대 국가 시절, 즉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에 불교는 매우 어려웠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 즉 신라와 발해 시기에는 이 불교를 대중화하는 내용을 보이게 될 거고, 유교는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기 국가 시기 하늘은요, 나중에 세계 중심은 나라는 생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독자적 천하관이라고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배우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배우게 될 거고, 그 중에서 먼저 선사시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사시대는요, 생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술 작품을 그렸어요. 그림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생존하고자 했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뭐 하는 장면인 것 같나요? 여러분들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었죠. 자, 보면 여기 보면 사슴이 있고요. 사람이 뭔가 활을 쏘고 있어요. 뭐 하는 장면이죠? 사냥하는 장면이죠. 자, 여기 보면 말들을 그리고 있죠. 말들을 그리고 있죠. 말을 그리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말을 그려놨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사냥하는 장면과 말 등을 그렸을까요? 왜 그렸을까? 이들은 왜 그렸을까? 어떤 의식을 갖고 그렸을까요? 이런 수업 때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바로 기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를? 많은 사냥감을 만나서 많은 사냥에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동물의 형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왜냐? 바로 사냥의 성공이죠.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선사시대, 특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생존이 목적이었습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다, 여러분들? 사냥을 하고 채집을 했다는 거죠. 그런 사냥과 채집이 더 잘 되길 바라는 생각,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을 발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동굴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사냥의 성공을 기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구석기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냥하고 채집을 통해 살아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런 종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종교 등장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원시 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원시 종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니미즘이 있고요. 하나는 토테미즘. 자, 이건 뭐죠, 여러분들? 영어 아시죠? 이렇게 했던, 김고은이 했던 거 뭐죠? 무당 샤머니즘이죠. 무당 샤머니즘. 크게 원시 종교로서 세 개인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애니미즘은 뭐냐? 자, 사진 보면 뭘 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 만세하면서 어디를 보고 있어요? 바로 태양을 보고 있죠.
애니미즘 뭐냐면요, 바로 자연계에 대한 이 자연, 이 태양 또는 구름, 이 산 또는 땅 이런 자연에 대해 뭐가 있다 믿는 거냐면 영혼이 있다. 영혼 이런 거에 영혼이 있다 믿으면서 이들한테 이제 우리 인간들한테 잘해달라고 기원을 하는 종교입니다. 토테미즘 뭐냐면요, 부족의 상징을 믿는 종교입니다. 자, 이 부족의 상징은 뭐예요? 바로 멧돼지죠. 멧돼지. 이 부족의 상징은 뭐예요? 호랑이죠. 호랑이. 즉 토템, 상징물에 그 부족의 상징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토테미즘입니다. 예를 든다면 1학년 1반은 믿는 토템이 뭐냐?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을 우리 부족의 상징이라고 말하면서 이 휴대폰을 신성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휴대폰이 우리 1학년 1반의 발전을, 성장을 1학년 1반이 체육대에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상징물이라는, 그게 토테미즘이에요. 여기서 토템은 뭐냐? 이 부족은 멧돼지고요. 이 부족은 호랑이라는 거. 이 호랑이 우리 사냥해서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게 그 신앙이 뭐다 여러분들? 그게 토테미즘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토테미즘, 애니미즘도 이 자연계와 이 부족과는 이어주는 존재가 이어주는 거. 우리 그거를 무당이라고, 그 무당을 샤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샤머니즘이 발달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원시 종교가 좀 더 고등화된, 단순히 그림만 그리던 구석기인들이 이제는 좀 더 자연계를 바라보고 무당을 통해서 믿어갔던 이런 고등적인 종교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뭐 할 수 있게 되어서 먹고 살만해서라는 거예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상상을, 생각들을 종교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는 왜 여유가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왜 여유가 생겼을까요? 어떤 게 발전하여서, 기술이 발전하여서, 어떤 기술? 농경기술이란 거죠. 농경기술. 정리하면 이런 신석기 시대 원시 종교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는가? 바로 농경의 시작에 있다라는, 농경의 시작. 자, 정리를 하면요, 원시 신앙이 형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원시 신앙이 형성됐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원시 시대는 뭐가 있었다, 여러분들?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원시 신앙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는가? 뭐가 시작되어서? 농경이 시작되면서 먹을 게 많아졌고 여유가 생기면서 이러한 원시 종교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사 시대는 종교 발전하다가 이제는 초기 국가는요, 이러한 모습을 갖는다 했어요. 초기 국가. 이거를 뭐라 말하는 거? 우리는 부족 연맹 국가. 여러 부족들이 연맹했다고 했어요. 1반, 2반, 3반, 4반이 연맹했다고 했어요. 이 연맹을 하면서 모였으면 단순히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거기 리더가 있어야 돼요. 리더를 뽑았어요. 그게 바로 뭐다? 그 리더가 왕이다라는 거. 자, 그러나 연맹국가에서는요, 연맹국가에서는 왕의 권한이 어땠어요? 약했어요. 강하지 않았어요. 농사를 망했으면 왕을 책임을 물어서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왕의 힘이 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은 고민합니다. 난 그래도 왕인데, 좀 다른데, 이 부족한 난 좀 다른데, 난 그래도 왕이잖아. 나 힘 좀 강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 왕이야. 나의 말 따라라 하면 과연 따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좀 더 특별한, 스페셜한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용한 게 뭐냐면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스카이. 이게 뭐야? 스카이. 하늘을 이용합니다. 그 하늘과 왕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는가? 바로 천신신앙. 우리는 그거를 천신신앙이라고 합니다. 천신신앙. 왕은 천신, 나는 하늘의 신이다. 나는 하늘이다. 천신신앙을 활용해서 자신의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치하는 백성들한테도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다. 내가 나를 따르는 나를 지지하는 백성들아 너희들도 특별한 존재다. 바로 하늘에서 선택받은 백성이다. 너희들도 백성한테 선택받은 뽑힌 존재를 말합니다. 그걸 뭐라 하냐? 그거를 선민사상을 선민사상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요. 초기 국가 시절에 즉 부족 연맹 국가에서는 왕은 자신의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뭘 했는가? 첫 번째 하늘과 동일시했다. 하늘과 동일시 우린 그거를 천신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동일시한 천신신앙을 활용하고요. 두 번째 바로 그 백성들한테도 자부심을 느끼게 너희들도 나도 스페셜하지만 너희들도 스페셜하다라고 너희들도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야. 선택받았다라는 거야.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민사상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야. 선민사상, 선신신앙과 선민사상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점차 시간이 흘러요. 일단 이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 천신신앙을 보여주는 게 사료들이 여기 있습니다. 부여 탕나국왕의 신하가 임신을 하였다. 신하가 말하기를 크기가 달걀만한 기운이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저에게 내려주었음을 임신을 하였습니다. 임신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줬대요. 그 아들은 내렸으나 동명이다. 동명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온 사람이죠. 부여왕 금화가 유화를 궁실에 가뒀다. 햇빛이 그녀를 비추었고 몸을 움직여 피하는 햇살이 따라 비췄다. 이러니 임신하여 알을 낳았는데 왕이 알을 버려 개돼지를 주었는데 먹지 않았다. 한 사내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알을 만들어 어쩌고저쩌고 주몽이라 했다. 주몽은 어디서 나온 사람이요? 햇빛에서 왔다. 하늘에서 온 거죠. 하늘. 고구려, 구여, 백제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다 그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만든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바니 당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는 거야. 자기가 천신이라는 거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는 거야. 난 하늘이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천신신앙이라는 활용해서 바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라는 거야. 이런 건국설화를 통해서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천신신앙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천신신앙을 통해서 주몽이든 누구든 간에 막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났으면 거기서 끝나나요? 그 주몽의 아들, 손자, 증손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쭉쭉 이어집니다. 이제는 이들의 천신의 자손 쭉쭉쭉 이어 그 자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몽이 있으면 고구려 만든 주몽이 있으면 주몽의 그 손자들인 태조왕이 있을 거고요. 고국 천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누가 있을까요? 고국 원왕도 있을 거고요. 소수림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장수왕도 있을 거고, 그리고 누구였죠? 머릿속 멈췄는데요. 그 고구려 제일 위에 만주 지역 점령한 사람? 갑자기 저 머리가 멈췄어요. 누구였죠? 광개토 대왕. 미쳤죠? 광개토 대왕 기억이 안 났어요. 광개토 대왕 등 이 주몽의 자손들이 쭉쭉쭉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자손들은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주몽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주몽의 자손들이죠.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가? 이들은 천손의식을 갖는다. 천손의식. 주몽의 손자들, 아까 어떤 태조왕, 고국원왕, 고국천왕,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등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는가? 나는 주몽의 자손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주몽의 자손이다. 바로 천손, 하늘의 손자가란 거야. 천손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천손의식이 뭘로 발전하게 되냐면 독자적 천하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천손의식은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가? 대내적으로는 여러분들 왕실의 정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구려 왕실은 좀 다르다. 우리는 주몽의 하늘의 자손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고,
대외적으로는 중국하고도 좀 어깨를 든든하게 하기 위함도 있다라는 중국과 대등한 관점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천조시나 독자적 천하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독자적 천하가는 무엇이냐? 독자적 천하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천하, 하늘 아래. 이 하늘 아래는 only 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천하 아래는 독자,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거만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간에 독자적 천하를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은 이제 아주 싸그리 무시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겠는가? 독자적 천하관이 광개토 대왕릉비야. 광개토 대왕릉비에 이 독자적 천하관이라는 관점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초기 국가의 왕권 강화 모습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가서는요,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불교와 유교를 활용했는데요. 먼저 불교에서는요, 삼국시대는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왜? 바로 국왕 중심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용하게 됐는가? 고구려에서 불교를 수용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들? 소수리만. 백제는 침류왕이라고 있습니다. 신라는 누구였죠, 여러분들? 법풍왕식이었어요. 법풍왕이고 이걸 공인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차돈이라는 사람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라는요, 법풍왕 전에 이미 들어놓았어요, 불교. 법풍왕 이전에 이미 들어놨는데 기존 귀족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귀족들이 믿는 신들이 따로 있었어요. 귀족들만의 토템이 있었으면 따로. 귀족들만 토템들이 있었는데 이 불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무조건 이 불교를 수용해야 돼요. 공인시켜야 됩니다. 공식적 종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차돈이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전하, 저자들이 불교, 부처를 믿지 못하옵니다. 저의 목을 자르면 부처의 힘으로 저의 목에서 흰 피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풍은 아유 내가 너 어떻게 죽이냐 하지만 바로 푹 자릅니다. 그랬더만 이 목에서 뭐가 나왔다? 하얀 피가 나왔다. 이걸 본 진골 귀족들은 부처가 진짜로 있었다니 하면서 부처님을 믿게 되는 거고, 그걸 계기로 누가 법풍왕 시기에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수림왕, 침류왕, 법풍왕 시기에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했는데요. 이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왕이 곧 뭐다? 부처다라는 거예요. 왕이 하늘이어도 하늘인 것만으로 이제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 이제 뭘로? 더 나아가 외래에서 들어온 외국, 인도에서 온 부처와 동일시하게 된다. 왕과 부처는 똑같다. 왕이 곧 부처다. 왕, 즉 불사상을 보이는 게 고대 시대의 특징입니다. 왕이 곧 부처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의 안녕과 발전, 국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호국적이다. 나라를 보호, 지키기 위해, 발전하기 위해, 안녕, 지키기 위한 호국,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는 호국적 불교라는 거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중앙 혼자서만 즐겨야 되냐? 아니란 거죠. 지방 곳곳에 이 불교의 공덕이 퍼져야 돼요. 그래야 지방 곳곳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곳곳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는가? 지방마다 절들을 만들어. 절들을. 미륵사, 황룡사, 분황사 등을 만들고 거기에 각종 석탑 등을 세우면서 호국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었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삼국시대 불교는 삼국시대 불교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려웠어요. 매우 어려웠어요. 매우 어려워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무슨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종파가 많아져요. 마늘 다자는 많아져요. 분열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매우 어렵다는 건요, 삼국시대 불교는요, 기본적으로 경전을 읽어야 돼요. 경전. 교과서를 읽어야 돼요. 이 한글이 아닌 한자로 된 교과서를 읽어야 돼요. 과연 백성들이 읽을 수 있었을까? 못 읽었죠.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대중화하기 위한 승려 대표주 두 명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원효와 의상입니다.
원효 같은 경우에는 이 종파가 많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뭐냐? 원효가 종파만 해결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일심 화쟁 사상입니다. 원효는 일심 화쟁 사상을 내세우면서 싸우지 마. 생각하기 마음먹기에 따라 달랐어. 왜 서로 싸우고 그래? 쟁을 멈추고 화합을 해. 생각에 따라 다 달라 하면서 일심 화쟁 사상을 내세우고 이 사상을 글로 쓴 게 신문 화쟁론입니다. 신문 화쟁론. 의상은요 비슷합니다. 화엄사상이라는 화엄사상. 이 또한 의상도요 화합하길 바란 거예요. 그러다 이 화엄사상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그림으로 표현해. 그림을 그린 게 화엄 일승 법계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파가 많은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원효는 일심화쟁 사상, 의상은 화엄 사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거고, 그리고 매우 어려워요.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 원효는 뭘 말하냐면 아미타 신앙이라는 걸 말한다. 아미타 신앙. 극락 가고 싶으면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라고 합니다. 극락 가고 싶으세요? 아미타불 외치세요.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따라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극락 가고 싶으시면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세요. 경전 안 읽어도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면 여러분 모두 다 극락 가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원효고요. 의상은 관음신앙이에요. 관음신앙. 여러분들 관음보살을 믿으십시오. 관음보살에게 계속 기도를 올리면 관음보살님이 내려와서 이 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들어줄 겁니다. 관음보살님을 믿으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외치면 관음보살님이 여기 내려와서 우리를 극락세계로 인도해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누구다? 의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적으로는 왕호 천축국자를 쓴 해초라는 사람. 해초라는 사락승려 해초. 여의예요. 여의. 해초의 왕호 천축국죠. 천축국 인도를 왕 갔다 와서 쓴 책입니다. 신라 말에 새로운 종교가 들어옵니다. 바로 선종이 됩니다. 선종. 참고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말한 종교를 뭐냐 하면 종교를 교종이라고 합니다. 교종을 부르면 또 다른 종파인 선종이 있습니다. 선종은 뭐냐? 교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책을 읽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선종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앉아서 명상합니다. 깨달았다. 나 이제 부처 됐다. 이게 선종이에요.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앉아서 수행하고 명상하는 게 선종입니다. 이게 어디서 유행하냐 여러분들? 바로 호족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합니다. 왜냐? 쉽잖아요. 책 안 읽어도 돼요. 선종 쉽잖아요. 앉아서 명상합니다. 그래서 호족 사이에 유행하게 됩니다. 한편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 고구려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았다. 발해는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대표적인 게 이불병자상. 이렇게 생겼어요. 부처님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불병자상. 고구려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점에서 특징을 보인다. 어디가? 발해가. 왜? 발해는 험난하게 생겼으니까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원효 관련된 사료 하나 봐보도록 할게요. 원효는 무에라 이름을 붙인 박으로 만든 도구를 가지고 수많은 마을을 노래하고 한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겠다. 자, 무슨 사상? 아미타 신앙이죠. 아미타 신앙 왜 했다? 불교를 어떻게 하고자? 대중화하고자 아미타 신앙을 설법을 외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또 다른 방식으로 유교가 있습니다. 유교가 있습니다. 자, 유교는 그 수업 때 말했지만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군주와 신하,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부부 간의 질서, 친구 간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게 바로 도덕적 가치입니다. 인의예지신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활용해서 질서를 만들고 됐습니다.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부터의 우리의 교훈을 따진 교훈이 있어요. 교훈을 배워서 도덕적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쓴 게 뭐냐?
바로 역사서고 또 윤리적 가치를 알려주기 위한 게 뭐냐? 바로 교육입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 태학을 만들어서 윤리적 가치를 교육시켰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소수리망이 태학을 만들었죠. 여기가 태학이 중앙이고요. 경당은 지방에 만든 학교입니다. 지방의 경당을 만든 지방의 경당. 백제는요 학교가 특별히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 대신에 똑똑한 박사들을 만듭니다. 몇? 5경 5개 경전 유교의 5개 경전에 대해 통달한 박사를 둬서 교육하는 5경 박사. 신라는 임신, 서기, 석이라는 비석을 통해서 신라도 유교 교육을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과서 31쪽에 있어요. 교과서 31쪽. 교과서 31쪽을 보면 임신, 서기, 석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다? 신라도 유학적인 교육이 있었구나. 학습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신, 서기, 석이 교육기관은 아니고 교육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비석입니다. 여러분들 임신서기석. 역사서로는 신집, 영양왕, 그리고 서기를 썼던 사람이 근초고왕, 국사는 진흥왕이었어요. 진흥왕. 이렇게 역사서 쓰게끔 해서 교훈을 통해서 위계질서를 정당화했다. 정당을 설정했다. 자, 이 유교는요 통일신라 시기에 와서 더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유학을 진흥하기 위해 국학을 설치하게 되죠. 이때 무슨 왕? 신문왕이었어요. 그리고 선발하게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독서 3품과 우리 수업한 거예요. 독서 3품과는 신문왕이 아니라 원성왕이었어. 원성왕 시기. 독서 3품과 말고 독서, 리드. 책을 읽고 그거에 따라서 잘 읽는 거에 따라서 3품 3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선발하는 제도다라고 해요. 선발하는 제도. 이때 대표 유학자는 김대문, 강수, 설종, 최치현 등이 있지만 그중에 강수, 설종, 최치현은 대부분 육두품 출신. 육두품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인지 엘리트 오브 엘리트예요. 특히 최치현은요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당나라의 외국인들만 볼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빈공과입니다. 빈공과의 최치현은 당당히 합격할 정도로 아주 엘리트예요. 그러나 육두품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5급, 4급, 3급, 1급으로 승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주 억울하죠. 그래서 육두품들이 신라 말기에 어떤 성향을 띄었다? 반신라적인 성향을 띄었다라고 보는 거죠. 발해 같은 거는요 주자감을 설치해서 유학적인 교육을 해 갔다라는 거예요. 자, 아래 사료는요 뭐 어떤 걸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원성왕 사녀 본 처음으로 독서 3품 제도에 관직을 주었다. 춘추 좌씨는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제도 여러분들? 이게 독서 3품과죠. 왜 독서 3품까지 봐볼까요? 자, 관직을 줘. 춘추 좌시전 예기 문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유교경전. 유교경전 중 기본이죠. 기본이고 이걸 기본 바탕으로 1등급 1급 받으려면 논어와 효경도 같이 읽어야 돼요. 춘추 좌시전 예기 문선 논어 효경은 리드 1급에 잘 읽으면 1급 상품을 주고요. 그리고 중품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3급 같은 경우는 춘추 예기 문서 공례와 효경을 읽으면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읽으면 독서 뭘 잘 읽냐에 따라서 그 읽는 거 정도에 따라 1품부터 2품, 3품, 상품, 중품, 하품을 준다라는 게 뭐다 여러분들? 독서 3품과다. 독서 3품과는 어느 왕 때 했다? 원성왕 시기에 했다. 이게 어느 나라다? 신라시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독서 3품과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독서 3품과는 어느 나라에서 한 거다? 신라시대에서 한 거다. 무슨 학문과 관련된다? 유학과 관련된 거다 라는 걸 떠오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 외 기타적인 거는 이렇게 봐보도록 할게요. 도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신선처럼 사는 거예요. 자연계를 즐기는 거예요. 귀족같이 아주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그 신선 도교를 보여주는 게 고구려 같은 강서 대묘 사신도, 강서대묘 사신도. 백제 같은 경우는 금동대향로. 설명 이쪽은 좀
소략할게요. 금동대학로와 그다음에 산수문이 벽돌 등이란 거죠. 이런 것들 통해서 바로 신선, 산천, 굉장히 자연 중심적인 자연 느낌이 풀풀 풍깁니다. 풀풀 풍기는 작품들이 많아요. 이런 걸 통해서 즐기고 됐다는 그게 도교입니다. 풍수지리는 말 그대로 지리, 자연환경, 이 땅이 이 땅 기운 좋냐 안 좋냐라는 거예요. 바로 도선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금성 중심의 지리 개념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누가 성장할 당시에 호족 성장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호족이 말합니다. 신라 말기에 금성에서 맨날 왕위 계승 전쟁을 벌인 이유 뭐냐? 그 지역에 뭐가 다 돼서 그렇다? 기운이 다 돼서 그렇다. 땅의 기운이 다 썩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 지방에 성장했던 신라 말 세력은 누구다? 신라 말 세력은 호족이다. 호족은 그래서 풍수지리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장을 정당화해 갔습니다. 이거는 도교의 대표 유물들이에요. 자, 보면 느낌들이 자세히 보면요. 산도 있고 구름도 있어요. 여기도 막 구름을 표현하고 신선들 노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도교의 사상이 유물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선사시대 사람이 인식 및 생각을 추론했습니다. 인식 및 생각은 뭐다? 여러분들 생존이었다. 이 생존을 그림으로 표현했었다. 그림으로 표현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림 표현했다는 거고, 한편 신석기 시대에서는 원시 종교가 나타났다는 거고, 왜 나타났다? 왜? 농경이 시작되면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요. 초기 국가들은요 왕권을 강화한 게 문제였습니다. 강하게 뭘 활용했다? 하늘, 스카이를 활용했다. 스카이를 활용했고, 이거를 자기가 동일시하는 거를 천신신앙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 선택받았다. 선민사상인 거죠. 이게 난 뭘로 이어졌다? 난 자손이다. 하늘의 자손이 전손의식으로 이어진 거고, 너는 독자적 천하관으로 확대 발전했다는 거예요. 삼국시대, 남북시대 불교와 유교가 있었는데요.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교종과 선종이 있다 했어요. 초기에는 교종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교종 중심으로. 교종 들어왔다가 이게 매우 어려워서 나중에 원효와 의상이 대중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선종은 신라 말기에 들어와서 누구 사이에? 호족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거죠. 유교 같은 경우에는 유교는 교육도 하고 역사서도 쓰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국학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독서 상품까지 했다는 거죠. 미안해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썼죠 지금. 선생님이 텐션이 떨어졌습니다. 기운이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서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크게 선사시대, 초기국가, 고대국가, 남북국 시대의 이 흐름 속에서 사상과 문화를 봤습니다. 선사시대는 크게 구석기와 신석기를 봤었고, 구석기는 주로 동굴에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고, 신석기 시대는 원시 신앙이 발달했다는 거죠. 원시 신앙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있었다. 왜 이렇게 등장했을까, 여러분들?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왜 먹고 살만해졌까? 농경이 발달했다는 거죠. 자, 초기에서는요, 가장 핵심은 이거 합니다. 이거 뭐예요? 스카이죠. 스카이를 하나 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왕을 동일시를 하는 거, 이게 뭐다 여러분들? 천신신앙이었던 거고, 나아가 너희들 백성을 선택받았다, 이게 뭐다? 선민사상이란 거예요. 이런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이니까 이 하늘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천, 아까 봤던 우리 저번에 봤던 무천이나 동맹이나 영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뭘로 나타난다? 천손의식으로 천손의식을 변하게 되고, 그리고 독자적 천하관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독자적 천하관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광개토 대왕릉비라고 있습니다. 고대시대는요, 고대시대의 불교, 고대시대에는 크게 불교와 유교를 봤죠. 불교와 유교, 이건 이렇게 적어야겠다. 고대시대의 불교와 유교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고대시대 불교는요, 어떤 특징을 갖는다?
왕과 부처는 똑같다. 왕즉불이라는 사상과 그 다음에 호국적인 성격이 띈다는 특징을 갖는 불교는요. 언제 수용됐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소수리왕, 백제 같은 경우에는 신류왕, 신라 같은 경우에는 법화왕 시기와 관련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런 불교들은 뭐였다? 이는 교종이었다. 교종은 어려운. 교종 매우 어렵고 또 이때 파벌이 많아졌다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게 누구였다? 원효와 의상이었다는 거죠. 원효는 교종의 이 대중화를 위해서 주장해요. 대중화. 뭘 말해라? 아미타를 말해라. 아미타 신앙. 의상을 뭘 말해라? 누굴 믿어라? 관음보살을 믿어라. 관음 신앙을 말했고요. 그리고 이 교종에 대한 파벌이 많아졌어. 이거 해결하는 게 뭐다? 생각한 대로 살아라. 일심 화쟁 사상. 의상 같은 경우에는 화엄 사상을 말하게 된 거죠. 화엄 사상. 그 외에 해초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초의 왕호천축국자 그리고 선종, 참선을 강조하는 선종이 언제? 신라 말기에 등장했다는 거고, 유교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교육과 역사서를 썼다라는 거죠. 삼국시대 교육기관은 고구려는 태학, 백제는 오경박사, 신라는 임신서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진흥왕, 근초고왕 등 이런들, 그 영양왕 시기, 신집 이런 것들 보면 기억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국 시대 가서는 역시나 교육기관과 뿐만 아니라 인재 선발도 했다라는 거죠. 국학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독서 상품가 등을 시행했다라는 게 배웠었죠. 그러면서도 떠오르는 세력들이 육두품들은 유교로 공부한 자들입니다. 인재들인데 결국에는 인재지만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신라 말기에 어떤 성향을 띄었다? 반신라적인 성향을 띄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은 선생님이 마지막에 가서 기운이 딸려가지고 설명을 좀 짧게 소략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